그 무당과 비슷한 무당 같은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이나 또 그 무당 같은 사람들한테 조정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2년 박근혜 후보 검증하다 최태민 최순실을 검증하다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아무 언론도 그걸 안 해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최태민 최순실을 의해서 박근혜 씨는 지금 감옥 갔다가 겨우 나왔는데 네네. 지금도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제가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서울의 소리가 감옥까지 가면서 검증할 때 하나나 도와줬냐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이름! 백은종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젯밤에 뭐 13만 명도 넘게 아니요. 25만 명 이상 동시 접촉이 나왔습니다. 동시 접속한 숫자를 다 합하면은 20만이 넘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그러니까는 방송이 9시에 시작이 되어서 열린공감 TV 그리고 또 이 백은종 대표님이 계시는 서울의 소리 그리고 또 고발 뉴스의 김상호 기자 그리고 빨간아재 박효석 씨, MBC 출신 박태용 기자까지 이렇게 패널이 쭉 앉아서 방송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공동 진행 기획하게 된 어떤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진행을 했고요. 네. 지지난주죠 벌써 일요일 날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을 해가지고. 네. 뭐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윤석열 후보 검증에 실패했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 끝에 기자 출신 유튜버들이 모여서 가자. 하는데 이건 우리 어제 방송은 기자들을 상대로 한 방송이라 일반인들은 지루했다 하는데 이렇게 해줘야 그래도 한 꼭지라도 기사를 쓰기 때문에 기사를 쓸 걸 정해주다 보니까 그 다 기사 작성 요령까지 방송한 거로 보시면 되고 일반인들은 왜 이렇게 길게 했냐. 근데 이렇게 안 하면 기사 한 줄도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막 굉장히 불만인 부분인데 왜 우리가 소스를 많이 줬죠. 윤석열 일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심층 취재해서 보도를 하기는커녕 우리가 갖다가 떠먹여줘도 안 하냐. 지금 뭐 암암리 제가 몇 군데 녹취록도 보내고 했는데 제대로 보도들을 안 하더라. 정말 언론들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했을지 그건 여러분들의 짐작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유튜버들이 처음으로 그런 걸 시도해서 제가 참 모셔다가 이상호 기자나 강진구 기자, 박대원 기자 또 빨간아재라고 그분도 기자 출신이라 그래야 어떤 보는 분들이 공정성을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출신이 아닌 기자들이 모여서 한 방송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타이틀도 조금 제안을 하면서 내용들을 정리 디테일하게 하면서 3시간 가까이 방송을 하신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결과물이 어땠습니까? 기사들이 좀 근데 상당히 만족을 만하다. 어제 바로 방송 끝나니까 연합이 그걸 써줬고 오늘은 뭐 국민일보라든지 여러 기사들이 쭉 나오면서 또 강진구 기자 인터뷰가 쇄도하고 있다. 이래서 어제 처음으로 시도한 거지만 일정 부분 알리는 데 성공한 부분이다. 저는 MBC 스트레이트 처음 방송보다는 어제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아쉬움이 많은 방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뭐 그 정도밖에 나올 게 없었으니까 그 정도 나온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제가 백은종 대표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의 취재는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를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는 변명입니다. 그 가운데 문득문득 스스로 자백한 게 나오는 건데 그걸 제가 직접 7시간 이상을 다 편집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들어도 빠져들어요. 진실을 알고 김건희 씨의 행보를 쭉 아는 내가 들어도 이건 진짜 같다. 그래서 MBC 실수는 그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다. 조국 경정심은 구속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뭐 쉽게 말해서 까불어서 구속시켰다 이 정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공적으로 문제가 큰 거고 뭐 미투 부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들이 있었는데 그냥 김건희 씨 말을 그대로 내보내주고 그쪽의 담당자가 약간 설명해 주는 부분은 모르는 사람은 김건희 씨를 정당화시켜줬다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MBC가 처음부터 판을 잘못 짰다. 그래서 앞으로 방송들은 서울에서 판을 짜는 걸 보고 좀 배워야 된다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MBC 쪽에서 김건희 씨의 어떤 그런 화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랐든지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국민의힘이 가가지고 그 야단을 쳐서 심지어 고발까지 당했어요. MBC 노조에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서울의 소리는 왜 안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언론의 어떤 보도를 공당이 압박은 사전 검열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MBC가 위촉인 부분이 있고 담당 그 기자 장현수 기자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또 서울의 소리나 열린공화 입을 막으려고 사전 검열을 하려고 법정에 가서 우리가 심리를 했지 않습니까? 중앙지법 판사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이 50 전두환 시절입니까? 미리 보고 찍어서 보도할 것과 안 할 걸 가리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서부 남부지법이나 중앙지법 판사님들은 그냥 사생활 아니면 다 보도해라. 다 보도해라. 그리고 김건희 씨 녹취록에 사생활은 없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판결에 의해서 어제 방송도 그랬고 뭐 앞으로 다가올 3차 방송도 그렇고 지금 방송을 못할 내용과 할 내용들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뭐 이명수 기자가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방법으로 취재를 하고 질문을 했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이명수 기자가 질문을 해요. 어떤 방식이든 거기에 답변 이런 것들 해왔죠. 그래서 그중에서 못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김건희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윤석열 후보라고 할까 뭐 성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그 사람은 우리 남편은 내가 결혼한 이후에 밥을 한 번도 안 했다. 해본 일이 없다. 나갈 때 된장찌개도 끓이고 나갔다. 이분이 사적인 부분이냐 공적인 부분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영부인이 된다면 어떤 가정에서 밥 하시는 분들의 어떤 애로나 이런 것들도 시장 물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부인이 되려면 밥도 해보고 시장도 가보고 이런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걸 검증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밥도 해보고 시장도 가보고 해라는 이런 의미에서 그것도 공적인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공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또 다양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 김건희 씨의 통화 분량이 총 53회의 통화 그리고 또 7시간 45분에 걸친 방대한 분량이라서 사실 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무속 중심의 사고방식에 대한 그런 그 문제 제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는 또 그중에서 하나가 영빈관을 옮기겠다. 라는 그런 그 녹취가 나와서 그 또한 지금 상당히 이제 논란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심각한 생각하시나요? 문제라는 거는 저희 뭐 우리 무속 신앙 뭐 구슬을 하거나 점을 보는 거는 저도 전문 일도 있는 사람으로서 뭐 그게 무슨 잘못이라고 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겠다. 또 어떤 신부님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부분 아마 문제 제기들을 할 겁니다. 그 무당과 비슷한 무당 같은 사람이 대통령 영부인이나 또 그 무당 같은 사람한테 조정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어떤 무속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오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거 아니고 다만 목사나 신부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듯이 종교에 치우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는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어떤 어떤 점괘에 의한 거나 어떤 도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행동을 한 게 있습니다. 오늘 나왔잖아요. 신천지 압수수색도
정말 충격적인데 검찰에서 지금 조사가 들어갔죠. 네. 그 부분도 하지 마라 했는데 더군다나 대통령 되는데 신천지와 척을 지면 안 된다.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이미 대통령을 하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검찰총장직을 제대로 수행했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워서 자기 인기를 높이는 일만 했을 것이지 그 부분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희로서는 그런 어떤 무속인이 대통령을 한다는 거, 무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대통령 한다는 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앞으로 보도를 할 거고 우리 국민들을 하나하나 그 정당성을 저희가 설득해서 과연 누가 좋은 대통령이 될지 투표할 수 있도록 언론사로서 검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취 내용 중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영빈관을 옮기겠다라는 얘기는 어느 맥락에서 나온 얘기죠? 그거는 결국 맥락을 보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점괘에 의해서 영빈관이 별로 과거 대통령들이 거기서 생활하다 뒤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뭐 무속 신앙이나 도사들이 좋은 자리에다가 자리를 영빈관 자리를 옮겨야지 뒤에 후환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뭐가 있었나 보죠. 예, 그런 얘기는 과거에도 있긴 있는데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됐든 옮길 거에 하는 거는 거기서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건 어떤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오직 어떤 점괘나 무속에 의한 결정이나 뭐 무조건 하겠다는 의미죠. 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뭐 국민 여론을 물어보고 합당하면은 옮기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옮기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위험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제 나왔던 녹취 중에서 계속해서 악연을 이어오고 있는 정대택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정대택 씨 사이에 뭐 큰 악연들이 있었는데 내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놔두지 살벌하게 할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정대택 씨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의 수리도 가만히 안 둘 거다는 얘기는 이제 뭐 여러 차례 했는데 정대택 씨와 김건희 씨 어머니 치은순 씨와의 관계는 2000년 초부터 악연으로 맺어서 지금 20여 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정대택 씨가 전부 재판하는 것보다 지고 자그마치 감옥살이를 3년이나 했고 수십 번 소송을 했지만 그냥 잘 되다가도 갑자기 뒤집어져서 많은 검사들이 개입해 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뭐 옥살이도 하고 지금 그런 20여 년 동안 윤석열 일가와 싸움을 하고 있는 정대택 씨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그 모든 걸 빠져나갔던 최은순 씨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둔 이후에 우리가 고발할 사건을 포함해서 2건을 재판을 했는데 저기 검사가 3년 구형하니까 판사가 3년 때렸다. 또 검사가 1년 구형하니까 판사가 1년을 때렸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동안에 최은순 씨가 그 사건들이 재판 과정이나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조리 혐의가 없다 빠져나간 사건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그만둔 이후에 그런 실형이 떨어졌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말씀을 안 드려도 정대택 씨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그 치은순 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권력에 검사 사위에 힘을 믿고 직접 힘을 믿고 갔다. 더군다나 윤석열 검사 현 후보 전에는 또 양재택 검사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정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좀 모습을 안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아요. 토요일에도 방송하고 이제 많은 언론사에 자료를 보내주고 하는데 아직도 뭐 시원하게 풀린 게 없어요. 김건희 씨를 5번 고소했는데 이번 녹취록에 김건희 씨는 한 번도 고소당한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 양재택 부인이 서울의 소리를 고소했다 하는데 전혀 서울의 소리를 고소한 일이 없어서 없으니까 제가 조사를 안 받았겠죠. 요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모두 다 구술을 했다.
허위다라는 김건희 씨의 그 녹취 내용이 나와서 이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 다 이 허위 날조다라고 강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어떻게 이어진 얘기냐. 우리 이명수 기자가 네네. 계속 윤석열 캠프 측에서 군 얘기가 나오고 구술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구술했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구술 안 했고 오히려 홍준표나 유승민 굳은 걸 나한테 다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은 구술했고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뭐 홍준표 지금 의원이나 유승민 두 분이 그런 일이 없다. 지금 뭐 항상이 황당하다 화를 내고 있는 사정인데 모르겠어요. 구술을 뭐 지지자가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안 했다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수석대변이 그 두 사람은 모르는 구판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네. 모르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 모르게 구술을 하든 뭘 하든 그걸 했으면 그건 본인이 안 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양수 그 대변인은 홍준표 지지자 중에 전국에서 누가 구술했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 구술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말씀하는 건 맞지 않는 거고 네. 뭐 홍준표 본인이나 그 어떤 가족들이 했어야 구술한 거지 지지자가 모르게 한 것까지 홍준표 의원한테 한 거라고 이렇게 책임을 몰아붙이는 건 예, 이건 뭐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네. 자, 이 서울의 소리의 이번 그 녹취록 공개로 인해서 해당 기자 이명수 기자가 취재 중에 얻은 정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한 것이 기자의 취재 윤리에 좀 벗어나는 행위다. 사적 대화를 이렇게 또 계획적으로 녹취하고 공개한 것은 또 부적절하고 공작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네. 법원에서 그게 아니다고. 이건 법원에서 예. 김건희 씨는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네. 알 권리가 있어서 아주 뭐 어떤 사적인 밀담 부부관계 얘기라든지 이런 네네. 거 빼고는 하라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게 가처분을 하면서 계속 이걸 사생활화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는데 네. 대한민국이 어떤 대통령 후보 검증에서 뭔가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2012년 박근혜 후보 검증하다 최태민 최순실을 검증하다 감옥까지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예. 아무 언론도 그걸 안 해줘서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최태민 최순실을 의해서 박근혜 그 씨는 지금 감옥 갔다가 겨우 나왔는데 네네. 지금도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제가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서울의 소리가 감옥까지 가면서 검증할 때 하나나 도와줬냐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 다시 반성하고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제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록만 왜 공개하느냐. 이재명 씨 그 후보의 욕설 내용도 공개하라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건 억지죠. 네. 이재명 씨 욕설은 예. 뉴스거리가 안 돼요. 뉴스거리가 안 된다? 네. 네. 오래전에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도 올려놨고 계속 버티러져 가지고 이미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 녹취는 나온 지가 좀 꽤나 됐죠. 오래됐죠. 예.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전 국민이 아는 걸 방송사가 그걸 굳이 방송할 필요 있냐. 네네. 지금 여기 방송이라는 곳은 과거 알려진 게 아니라 새로 알려진 걸 설명도 하고 알려주는 거지. 이미 알려진 걸 다시 방송하라. 그거는 어떤 또 이것도 언론 탄압이에요. 방송국이 알아서 보도하고 안 하고 하는 거지. 네. 예, 뉴스거리도 안 되는 이미 알려진 걸 방송하는 것도 그렇지만 방송국한테 이거 방송해라 저거 방송해라. 왜 서울의 소리한테는 그런 논평 서울의 소리도 와서 뭐 항의도 오고 그거 하라고 좀 이렇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거는 또 일종의 언론 그 관련해서 네. 그 어떤 국민의힘의 압박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네.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보도 안 된 거예요. 그게 뭐 최초로 나왔다면 하지 말라 해도 다 언론들이 하겠죠. 네. 자, 이 대선이 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제 김건희 씨 7시간 녹취 3차 방송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3차 폭로에 대한 말씀을 했었는데 자, 이 후속 보도 뭐 다음 주 또 일요일 날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다음 네. 주 일요일 날 되고 이제 녹취뿐 아니라 카톡이나 그 메시지도 좀 많이 있어요. 등등 네네. 해가지고 이제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저희가 윤석열 일가 그 부분의 문제, 정대택 씨와 문제는 정대택 씨는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서울의 소리는 언론이기 때문에 정대택 씨 문제까지 포함해서 뭐 모든 과거의 양재택 검사 부분 문제들까지 그 어떤 팩트에 의한 또 증거를 대면서 계속해서 언론사를 향해서 방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함께 했는데 오늘 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뭐 저는 특히나 우리 그 유권자 대한민국 유권자 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과거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또 반복하실 거냐. 제가 여기 평화방송이잖아요. 저는 이번 검증 과정에서 첫 번째 평화를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의 선제 공격 등등 이런 것들. 이번 대통령은 누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냐를 이걸 분명히 이게 첫 번째 선택사항이다. 국민 여러분이 한반도에서 어떤 폭탄이 오고 가지 않을 전쟁이 일어날 이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을 그런 후보를 선택하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참고로 내일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김경진 상임공보 특보단장 모시고 서울의 소리 공개 내용에 대한 입장과 또 반대 의견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종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홍삼을 먹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정관장인가요? 그렇다면 정관장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조선총독부 정부에서 관리하는 보장제품 그 유래를 아시나요? 1922년 전후 조선 총독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한인 홍삼 장수들의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2년 미주의 한인 홍삼 장수점 한인들이 독립위원금을 모으고 독립공채를 사서 임시정부에 보내는 독립자금이 급증하게 됩니다. 1940년 급기야 조선 총독부는 홍삼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는 모든 홍삼에 감시딱지 정관장을 붙이게 됩니다. 정관장을 홍삼에 붙이기 시작한 1940년 이후로는 한인 홍삼 장수들이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는 일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 1940년 이후로는 독립운동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관장은 홍삼에부터 독립운동을 방해한 1급 반민족 반국가 친일부역 식민잔재입니다. 고로 정관장은 우리 민족 말살을 기원하는 저주의 부적입니다. 여러분은 정관장 부적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ksoul.com 여기에 들어가셔서 홍삼 독립군 서명 후에 주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 저 번호가 있습니다. 063-283-0283으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매장 번호입니다. 네, 매장 번호입니다. 이거 전주에 있나?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대한민국 그 선조들의 어리서린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얼박힌 홍삼 063-283-0283입니다. 여러분들 063-283-0283입니다. 여기로 전화를 하셔서 서울의 소리 방송 보고 전화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하셔야만이 57,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서울의 소리 방송 보고 전화드렸습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이 가격에 57,000원이라는 가격, 96,000원짜리를 57,000원이라는 가격에 홍삼 독립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은 판매 원가로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57,000원입니다. 제가 57,000원입니다. 여러분들 판매 원가가 판매 원가 57,000원인데 여러분들에게 57,000원에 공급을 해드리는 거죠.